있다라고 내부에서 법관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또 한 상황이에요. 아니 이것은 좀 문제 제기가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19년 만에 19년 자기가 만에 법관 그 판사 된 지 19년 네. 만에 처음 보는 거고 옆에 네. 판사한테 물어봐도 그런- 어느 누구도 네. 이것을 납득하는 사람이 없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럼 딱 찍어요. 네. 형사 부장 판사가 자신의 직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 내보내고 있고 서울 법원 전체 판결을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그렇죠. 왜 이걸 문제 제기하는 걸 정치적 의사표명이라 그러냐.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일종의 네, 들이받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강한 문제 제기를 했죠. 법관은 그 자신이 독립적인 법적 기관이니까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저는 근데 한마디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민석 권순호 부장판사, 영장 전담 판사죠. 네. 그다음에 강영부 예. 그 판사의 부장판사 네.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 영장 전담을 하는데 이분들 언제 임명됐습니까? 올 2월에 임명됐거든요. 그때 법조계에서 야, 이 국정농단 사태 때 이거 누굽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네. 이건 뭔가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해서 뭐 알박기식으로 임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했었어요.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의 독립성 이걸 주장하려면 이분들 다 지금이라도 긴급하게 인사 조치해야 돼요. 아니 그걸 하면서 흔들지 마라. 네. 그때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임명을 하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마라. 아니 오민석, 권순호, 강영부, 그다음 신강렬 이 사람들 대한민국 사법시계 전체예요? 술병이 다 깨네.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네.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 3명이 이제 로테이션 되지 네.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지난번에 그렇죠. 이제 했던 사람들 갖고 새로 3명이 온 건데 이거보다 또 더 놀라운 것도 있잖아요. 뭐냐면은 구속 적부심에 의한 석방이 아니 그게 얘기하는 최장경 부장판사가. 초유적인 얘기, 네. 초유의 얘기라는 걸 그러니까요. 법조인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네. 정면으로 깨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김동진 부장판사와 관련해서 아니 판사가 판결로 얘기하지 왜 페이스북에다가 개인을 의견을 올리고 그러냐 이 자체가 정치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보수 쪽에서는. 근데 제가 무슨 김동진 판사를 편들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원세훈 재판 때도 문제 제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라고 이제 법원 내부 그 코트란넷에 올려가지고 그때도 논란이 돼가지고. 그땐 지록이마 얘기한 사람 아니죠? 그렇죠. 지록이만 얘기한 아, 사람이에요. 그분이요? 이분이에요. 오. 그래서 당시에 그 얘기를 하면서 법원에서 징계받았어요. 정직 2개월. 그래요. 예. 네. 그때 근데 뭐냐면 그때 문제 삼았던 게 왜 원세훈에서 국정원법만 위반이냐. 선거법도 당연히 네. 유무죄 다퉈야 된다. 그리고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분이 얘기했었거든요. 네. 결국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맞은 거예요. 맞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정직 무효 소송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쫙쫙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그때 예. 이분에게 징계를 주었던 네. 그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의 블랙리스트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나를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좌익 판사라 그러는데 난 좌익 판사 아니다. 법치주의 입각해서 판단을 해보니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선거법 관련해서 원세훈이 어떻게 됐어요? 또 4년이요. 그러니까요. 3년도 올라가고.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흘려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이런 얘기한다고 우리 똘똘 좌파 방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헌법 정신에 기초한 방송윤리심사위원회에 기초한 윤리심사위원회 아주 객관적인 합리적인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니 김동진 이분이 문제 제기한 걸 갖고 네. 같이 분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왜 분노 안 해요 두 분은? 아주 굉장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 지금 막 이렇게 온도가 올라오고 있는 거 안 굉장히 보이시는 화가 거예요? 나요. 아니, 굉장히 막 저 되고. 분노 안 했는데 자꾸 분노했다 그러세요. 아니 이런 분노했어요? 거 갖고 그 유시민 그 항소 유서 있잖아요. 조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분노도 모두 없다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법원이 성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상식을 하나의 제도로 만든 게 법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느끼고 공감하는 그런 체제가 법인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뭐 성역이라 이렇게 테두리를 쳐버리면. 그럼 우병우는 또 빠져나가네. 만약 이번에 우병우 또 빠져나가면요. 이젠 촛불 들고 그 법원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 세 명이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왕이에요? 자기들이 결정하면 아무도 항의 못하게? 항의 자체를 아니 못하게 대통령이야말로 항의와 네. 비판을 수시로 열고 지금 있는데, 받고 있죠. 열고 네. 있는데. 아니 신강렬 부장판사 네. 물어봐야 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구속 적부심으로 왜 석방했냐? 네.
저는 이제 좀 있으면 대형 사고 터져요. 왜 김관진을 왜 풀었는지 전 네. 다 알거든요. 정말요? 그럼요.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김관진은 사이버 아니에요, 사이버. 사이버 사령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빅 핸스가 있어요, 뒤에. 그럼요. 그리고 남아서 취재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병우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석수를 후진 사람으로 봤거든요. 네. 이석수가 18기, 네. 81학번, 대학교 3년 선배, 네, 18기고 그렇죠. 우병우 19기인데 네. 이석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았냐면 그 말죽거리 잔혹사 있잖아요. 네. 그 유아 감독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유아 감독이 처음 시작하는 대목에 그 반에 반장이 일어나서 차렷 경례하는데 네. 그 사람 이름이 이석수예요. 실제로 오. 극 중에서 유아 감독이 가장 본받고 싶은 롤 모델이 이석수예요. 동기동창. 상문고. 이건 몰랐네. 상문고. 네. 나만 알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검사들이 네. 말죽거리 잔혹사 다 봤어요. 그래서 이석수 보러 저 갔다고. 말죽거리 잔혹사 재밌게 봤는데 이석수는 네.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권상우만 봤지 그러니까. 이석수를 못 봤네. 2학년 5반 21번. 권상우만 봤지. 아니, 이석수는 못 오반 봤네. 그러니까 비중 네. 있는 역할은 아니고 이정진이나 권상우 그런 역할이 한 아니라 번 나왔다 사라져요. 그냥 아. 인사. 그래요? 저런 사람이 반듯한 반장. 반듯한 반장. 반듯하고 네. 그리고 금수저에 갖고 누구한테 청탁도 안 받아. 야. 알겠습니다. 이용옥 봉도사님 멋지다. 속이 다 시원하네. 크크. 송정근 봉주영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아니 그래서 잘못한 거 갖고 분노하라고 우리가 예, 방송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다음 이슈는 장윤성 기자님. 우리 작가들 빨리 넘어가래. 예, 시간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를 좀 해. 왜 웃으세요? 홍준표 대표 얘기만 하면 안 웃으세요. 그래서 넣었어요, 저도. 재밌어서. 이제 총선이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네. 근데 이제 준비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올 연말까지 현재 공석인 대구 달서병, 그리고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에 도전하겠다. 그러니까 대구 누가요? 지역의 한 언론사가 네. 홍준표 대표가. 홍준표 대표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 진짜 근데 원외 전 대표잖아요. 경남지사 원외 아니고 대표. 원외 대표기 때문에 이 도전을 하겠다. 한 이제 대구 지역의 언론사 초청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대구 지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당협위원장 내가 하려고 대구 어디 당협위원장이요? 달서병 북구을 지금 두 그 개가 대구 전체에서 재보궐 예정지. 아니요, 재보궐 예정지는 아니고요. 지금 대구에서 비어 있는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이 아닌 데가 당협위원장이 공석이 예, 세 군데예요. 하나는 지금 달서병은 어디냐면은 한국당 탈당해가지고 대한애국당 창당하신 조원진. 분 있어요. 조원진 의원 지역구가 달서병이고요. 네. 북구울은 민주당의 홍일학 의원 지역구고요. 그다음에 수성갑은 김부겸 장관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부겸 장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둘 중에 한 군데 들어가서 국회의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김문수 꼴라고 싶나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친홍파 사이에서도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도저히 가늘고 길과 착같이 하고 싶은가 그거를. 도저히 못 말리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년 신용사는 있어요? 몇 명 있죠. 몇 많이 안 되는 거 제가 확인한 건 한 명인데 어쨌든 예 지금 어찌됐든 내년 선거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좀 모여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당 대표가 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 예? 그 희생과 헌신을 해야지 이렇게 너무 편한 데만 찾아가는 거 아니냐. 부산이나 수도권 차라리 본인 이제 동대문 했었잖아요. 4부의 보수의 품격 정도원 정태근 의원 시간에 이 네. 주자가 없는데 이거 좀 물어봐야 되겠어. 이거 물어보셔야죠. 너무 심리가 네. 분석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한다라는 얘기가 당 내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대구는 너무한 거 아니냐. 좀 험지로 가야 된다. 최소한. 광주? 예? 아니, 광주 좀 어려우니까 부산 수도권 특히 이제 지금 민병두 의원 동대문이잖아요. 동대문이었죠, 원래. 네, 원래 동대문에서 떨어진 삼선을 거잖아요. 했잖아요. 네, 그리고 떨어지고 이제 경남지사 간 거였는데 차라리 거기를 가라. 어차피 민병두 의원 지금 내년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차라리 강화를 해라. 거기를 가라. 이게 뭐냐. 너무 민망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가 당 내에서 마구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센 얘기를 지금 했죠. 홍 대표는 지방선거 보수를 살린다 이런 생각은 없다. 없는 것 같다. 그게 한 번 더. 그렇죠. 어떻게든지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볼까. 이거 하다가 결국은 대구의 셋문을 찾은 거 아니냐. 예.
얄팍한 쇳문 정치 그만하고 당당하게 정면 승부해라. 근데 이렇게 요거는 그 샘문은 특이하게 새로 나온 거네. 아니요. 신문, 비문, 반문 있어도 샘문은 처음 보는. 생문 얘기를 홍 대표가 먼저 한 거예요. 그렇죠, 먼저 왜냐하면 했죠.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그렇죠. 의원들에 대해서 네. 이제 셔터 그만 내립니다 이런 얘기 했다가 샘문은 열려있다. 최근에 샘문은 열려있다 얘기한 거를 바른정당 그 샘문 때문에 지금 부하가 그렇죠. 나는 거잖아요. 네. 하태경 이 최고위원이 그걸 돌려준 거죠. 맞습니다. 근데 친문, 비문, 반문, 샘문? 아무리 정치라는 것이 쇼고 그 쇼로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거라고 해도 영부인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영부인 가셔가지고 손수 뭐 물건 닦아내고 마대자루 쥐고 와, 나 진짜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지금까지 그 수해에 관한 지역에 영부인 이름으로 구호 물품을 보낸 적은 있지만 직접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가 이번에 처음이랍니다. 네. 그것도 놀라운 게 김정숙 여사가 그런 봉사활동을 처음 한 게 아니라는 게 너무 확실히 보였어요.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맞아요. 일을 해본 사람의 이 모양과 처음 해본 사람의 낯설은 느낌들이 다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근데 김정숙 여사는 몸에 배어 있어요. 일하는 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50m 후방에서 보면 못 알아보는 너무 완벽하게 녹아 있어서 못 알아보는 정도로 정말 일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게 그쪽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주도하셔가지고 일을 나눠주면서 네, 네. 같이 하셨다고 하고 네, 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보면요 그 김정숙 여사가 일어서서 움직일 때도 의자가 엉덩이 뒤에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그 복구 현장 같은 데서 앉았다 일어났다 막 여러 번 하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데는 이렇게 엉덩이에 붙여서 쓸 수 있는 의자가 있나 봐요. 원래 시골에 가면은 반일하시는 그 엄마들 엉덩이 붙이고 다니는 그 의자가 있죠. 엉덩이 깔개가 있어요. 달랑달랑 하는. 진짜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걸 뒤에 붙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마대자루를 짊어지고도 다니시고 그게 이제 이불 그 침수됐던 이불 다른 사람들은 그걸 버리자고 하는데 일단 씻어서 말려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면서 이제 그런 것도 하셨고 그다음에 손가락을 다치셨나 봐요. 손가락. 손가락을 다쳐서 불편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밴드 같은 거로 그 고무장갑 위에 이렇게 손가락을 약지하고 중지를 고정시켰던 그 사진도 찍혔고 그게 무거운 거 이렇게 잘못 힘줘서 들다가 다치는 일종의 그 손가락을 삔다고 하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걸 텐데. 뱄을 수도 있어요. 찧었을 수도 있고 요즘은 SNS 시대여서 예전에는 기존 미디어들이 사진 찍어서 찬양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악용되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지금은 SNS 시대다 보니까 직접 현장에서 같이 했던 분들의 찬사가 쏟아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정말 일 잘하시더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더라. 진정성이 있더라 이런 거거든. 사실 좀 제가 봤을 땐 좀 과한 측면도 있어요. 영부인이 막 그렇게 하시면은 과한 측면이 뭐냐면은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교가 다 그것 때문에 다 사라져 버리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나보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그 밑에 사람들. 그렇게 움직이면 밑에 사람들이나 그 관계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보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복구 현장에서 맞아요. 최선을 다하라. 그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메시지를. 특히나 그 전날까지 그 우리 준표원께서 여러 가지 신공들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손 안 대고 장화 신고, 손 안 대고 장화 벗고.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예를 들면은 그래도 홍준표는 쇼로라도 가. 그리고 쇼가 아닌 진정성으로 대통령 영부인께서는 가.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은 수해가 나서 지금 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난리 안 돼도 해외를 가.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너는 그 위아래가 물구나무 섰냐? 뭐 이런 것처럼 딱 그 모습이잖아요. 물론 시간적인 순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거기 가셔가지고 금일봉을 주고 오셨나봐요. 삼계탕이라도 하나 드시라고. 그때가 딱 중복 딱 그 즈음이니까. 토요일 날이 중복이었고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이렇게 하고 돌아오셔서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짠했던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그렇게 열몇 가구가 되는데 그 동네가 시골이 다 침수됐고 이장도 자기 집도 침수됐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집부터 챙기고 뭐 이런 모습에 짠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돌아온 다음에 그게 자꾸 이제 눈에 밟힌 거야. 그런 눈에 밟혀서 금일봉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사를 보면 얼마 줬을까 하는 게 제일 궁금하던데 안 그래요? 그건 우리가 너무 속물이라 그런 건데 저는 100만 원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왜냐면은 마을 가구 수가 16가구 정도라고 했잖아요. 거기 이게 군부대 한 50만 원 정도는
있어야겠네요. 그 삼계탕 한 그릇씩 하려면. 근데 그 마을만 주신 게 아니라 오남 1, 2도 주셨다고 하니까 아. 네, 두 마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그만 하냐? 커지는데요. 뭐 커요. 연봉이 있는데 그 정도는 쓸 수 있지 뭐. 김정숙 여사에게는 연봉이 안 나올걸요? 아 저기 남편 연봉으로. 그분은 지금 특수활동비도 안 써. 왜 이래 짠할까? 그래도 짠해. 사비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비니까 이거는 청와대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김정숙 여사 남편분의 월급에서 빼서 남편분의.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를 좀 우리가 좀 우리 이미처럼 친근하게 말하자 그러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동네 어디에나 있는 정말 인심 좋은 이모. 딱 그 느낌 아니야? 네, 맞아요. 이쁜 이모. 개념도 있고 뭔가 사회적 시각도 좀 있는데 자기 권위가 하나도 없어. 아 이러자. 뭐야 저기 김씨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걸 이렇게 날라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 트위터에서는 반응들이 이렇더라고요. 예전에는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변호사라는 좋은 남편을 과 결혼했던 것에 대한 축하를 했었다면 요즘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김정숙이라는 여자와 결혼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20대 대통령으로 김정숙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는 하는 그런 주장도 있던데.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뭐. 그렇게 정권 연장을 하는 거죠. 어쨌건 그렇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 곳에서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은요. 관심이 있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반의 준비를 다 할 수는 있는데 내가 가야 쓰겄다. 도저히 안 되겠다. 거기 아까 명령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영분이 떴다 그러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정치권 자체가 예. 관심 갖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실제로 본인한테 돌아오는 어떤 그 노역 비슷한 거 정말 힘들 거 아니에요. 더 날씨는 덥지, 거기 뭐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거 있더만요. 침수가 되면 명령님도 뭐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물이 차가지고 침수가 되면 가재 도구는 닦아 쓸 수 있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불입니다. 맞아요. 옷도 대충 빨아 쓸 수는 있는데 이불은 속에 흙탕물 같은 게 뻘이 베어버리면 다시 쓰기가 굉장히 힘든, 그렇죠. 두껍고 이런 거기 예. 때문에 그거를 못 쓴다 이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일단 빨아서 말려보고 쓸 수 없으면 버리면 되지. 뭔가 기본이 돼 있는 거야. 평상시 때 박근혜처럼 그런 방식으로 박근혜 여기다 비교를 하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였구나. 전혀 그런 일을 잘 해본 사람 자체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역대 영부인들 중에서 비슷한 일이라도 한 사람이 있었던가 하고 좀 찾아봤는데 가장 근접했던 게 그 박근혜 영애께서 70년대 후반 정도에 충청도에 이렇게 물난리가 났을 때 구호 물품을 보냈다. 이 정도가 있더라고요. 사비로 보내진 않았겠죠. 대통령 후보 부인이면 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영부인으로서는 정말 하기 힘든 일을 어떤 권해와 결단도 없이 딱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군대 있을 때 물난리가 가끔씩 나주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맞습니다. 군대 가 있으면 물난리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대민 지원, 지원을 나가죠. 예.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냄새 나고요. 군복 입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런 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밖에 나가서 떼약볕에 먼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잠깐 뭐 앉아서 뭐 닦아주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중노동하고 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 막노동하고 오는 거라고요. 이번에도 군인들이 군장병들이 나와서 그 수해복구 지원을 하고 앉아서 짜장면 먹는 모습을 보니까 좀 짠하대요.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고. 트위터리안 임무천의로 겸손어영님이 김정숙 여사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짐승의 시대가 가고 사람의. 자, 김정숙 여사가 청주 물난리 난 그 수해 현장에 청소골을 갔잖아요. 그 청소골에서 그런 장면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이, 아무리 정치라는 것이 쇼고 그 쇼로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거라고 해도 영부인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영부인 가셔가지고 손수 뭐 물건 닦아내고 마대자루 쥐고 나 진짜.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지금까지 그 수해가 난 지역에 영부인 이름으로 구호 물품을 보낸 적은 있지만 직접 가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가 이번에 처음이랍니다. 네. 그것도 놀라운 게 김정숙 여사가 그런 봉사활동을 처음 한 게 아니라는 게 너무 확실히 보였어요.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맞아요. 일을 해본 사람의 그 이 모양과 처음 해본 사람의 낯설은 느낌들이 다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근데 김정숙 여사는 몸에 배어 있어요. 일하는 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50m 후방에서 보면
못 알아보는, 너무 완벽하게 녹아 있어서 못 알아보는 정도로 정말 일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게 그쪽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주도하셔가지고 일을 나눠주면서 네. 같이 하셨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보면요 그 김정숙 여사가 일어서서 움직일 때도 의자가 엉덩이 뒤에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그 복구 현장 같은 데서 앉았다 일어났다 막 여러 번 하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데는 이렇게 엉덩이에 붙여서 쓸 수 있는 의자가 있나 봐요. 원래 시골에 가면은 반일하시는 그 엄마들 예. 엉덩이 붙이고 다니는 그 의자가 있죠. 엉덩이 깔개가 있어요. 딸랑딸랑 하는. 진짜 예.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걸 뒤에 붙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네. 정말 열심히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대자루를 짊어지고도 다니시고 그게 이제 이불 그 침수됐던 이불 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버리자고 하는데 일단 씻어서 말려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면서 이제 그런 것도 하셨고 그다음에 손가락을 다치셨나 봐요. 손가락. 손가락을 다쳐서 불편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밴드 같은 거로 그 고무장갑 위에 네. 이렇게 손가락을 약지하고 중지를 고정시켰던 그 사진도 찍혔고 그게 무거운 거 이렇게 잘못 힘줘서 들다가 다치는 일종의 예. 그 손가락을 삔다고 하죠. 그런 것도 예. 있고 이제 그런 걸 텐데. 배 쓸 수도 있어요. 찧었을 수도 네. 있고 예. 요즘은 SNS 시대여서 예전에는 기존 미디어들이 사진 찍어서 찬양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악용되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예. 지금은 SNS 시대다 보니까 직접 현장에서 같이 했던 분들의 찬사가 쏟아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정말 일 잘하시더라. 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더라. 예. 진정성이 있더라 이런 거거든. 사실 좀 제가 봤을 땐 좀 과한 측면도 있어요. 영부인이 막 그렇게 하시면은 예. 과한 측면이 뭐냐면은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교가 다 그것 때문에 다 사라져 버리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나보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밑에 사람들. 그렇게 움직이면 밑에 사람들이나 그 관계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보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복구 현장에서 맞아요. 최선을 다하라. 그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메시지를. 그 특히나 그 전날까지 그 우리 준표공께서 여러 가지 신공들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손 안 대고 장화 신고, 손 안 대고 장화 벗고.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 사건인데요. 예를 들면은 그래도 홍준표는 쇼로라도 가. 그리고 쇼가 아닌 진정성으로 대통령 영부인께서는 가. 예.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은 수해가 나서 지금 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난리 난데도 예. 해외를 가.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너는 그 위아래가 물구나무 섰냐? 뭐 이런 네, 것처럼 딱 네. 그 모습이잖아요. 물론 시간적인 순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거기 가셔가지고 금일봉을 주고 오셨나 봐요. 삼계탕이라도 하나 드시라고. 그때가 딱 중복 딱 그 즈음이니까. 토요일 날이 중복이었고요. 네. 예. 그래서 자원봉사를 이렇게 하고 돌아오셔서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짠했던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그렇게 열 몇 가구가 되는데 그 동네가 시골이 다 침수됐고 이장도 자기 집도 침수됐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집부터 챙기고 뭐 이런 모습에 짠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돌아온 다음에 그게 자꾸 이제 눈에 밟힌 거야. 예, 그런 눈에 밟혀서 금일봉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사를 보면 얼마 줬을까 하는 게 제일 궁금하던데 안 그래요? 아, 뭐, 네. 그건 우리가 너무 속물이라 그런 건데. 네. 저는 100만 원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왜냐면은 마을 가구 수가 16가구 정도라고 했잖아요. 거기 이게 군부대 한 50만 원 정도는 있어야겠네요. 그 삼계탕 한 그릇씩 하려면. 근데 그 마을만 주신 게 아니라 우남 1, 2도 주셨다고 하니까 아. 네, 두 마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얼마냐? 크시는데요? 뭐 커요. 연봉이 있는데 그 정도는 쓸 수 있지 뭐. 김정숙 여사에게는 연봉이 안 나올걸요? 아 저기 남편 연봉으로. 그분은 지금 특수활동비도 안 써. 왜 이래 짠할까? 그래도 짠해. 사비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비니까 이거는 청와대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김정숙 여사 남편분의 월급에서 빼서 남편분의.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를 좀 우리가 좀 우리 이미처럼 친근하게 말하자 그러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동네 어디에나 있는 정말 인심 좋은 이모. 딱 그 느낌 아니야? 네, 맞아요. 이쁜 이모. 개념도 있고 뭔가 사회적 시각도 좀 있는데 자기 권위가 하나도 없어. 아 이러자. 뭐야 저기 김씨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건 이렇게 날라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 트위터에서는 반응들이 이렇더라고요. 예전에는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변호사라는 좋은 남편을 과 결혼했던 것에 대한 축하를 했었다면 요즘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김정숙이라는 여자와 결혼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20대 대통령으로 김정숙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는 하는 그런 주장도 있던데.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뭐.
그렇게 정권 연장을 하는 거죠. 이 석수를 못 받네. 이하면 5반 21번. 권상우만 봤지. 아니, 권상우 못 그러니까 봤네. 그러니까 비중 있는 역할은 아니고 이정진이나 권상우 그런 역할이 한 아니라 번 나왔다 사라져요. 그냥 아, 인사 그냥 저런 사람이 반듯한 반듯한 반장. 반듯하고 네. 그리고 금수저에 그래갖고 누구한테 청탁도 안 받아. 아. 야. 알겠습니다. 이용옥 봉도사님 멋지다. 속이 다 시원하네. 크크. 송정은 봉지용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니 그래서 잘못한 거 갖고 분노하라고 우리가 예, 방송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다음 이슈는 장윤성 기자님. 우리 작가들 빨리 넘어가래. 예, 시간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를 좀 해요. 왜 웃으세요? 홍준표 대표 얘기만 하면 안 웃으세요. 그래서 넣었어요, 저도. 재밌어서. 이제 총선이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근데 이제 준비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올 연말까지 현재 공석인 대구 달서병. 그리고 대구 북구울 당협위원장에 도전하겠다. 그러니까 대구 누가요? 지역의 한 언론사가 네. 홍준표 대표가 홍준표 대표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 근데 원외 전 대표잖아요. 경남지사 원외 아니고 대표. 원외 대표기 때문에 이 도전을 하겠다. 한 이제 대구 지역의 언론사 초청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대구 지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당협위원장 내가 하려고 대구 어디 당협위원장이요? 달서병 북구을 지금 두 그 개가 대구 전체에서 재보궐 예정지. 아니요, 재보궐 예정지는 아니고요. 지금 대구에서 비어 있는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이 아닌 데가 당협위원장이 공석이. 예, 세 군데예요. 하나는 지금 달서병은 어디냐면은 한국당 탈당해가지고 대한애국당 창당하신 조원진. 분 있어요. 조원진 의원 지역구가 달서병이고요. 네. 북구울은 민주당의 홍일학 의원 지역구고요. 그다음에 수성갑은 김부겸 장관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부겸 장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둘 중에 한 군데 들어가서 국회의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내부에서 법관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또 한 상황이에요. 아니 이것은 좀 문제 제기가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19년 만에, 페이스북에 19년 자기가 만에. 법관 그 판사된 지 19년 만에 처음 보는 거고 옆에 네. 판사한테 물어봐도 그런- 어느 누구도 네. 이것을 납득하는 사람이 없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럼 딱 찍어요. 네. 형사 부장 판사가 자신의 직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 내보내고 있고 서울 법원 전체 판결을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그렇죠. 왜 이걸 문제 제기하는 걸 정치적 의사표명이라 그러냐.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일종의 네, 들이받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강한 문제 제기를 했죠. 법관은 자신이 독립적인 법적 기관이니까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저는 근데 한마디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민석 권순호 부장판사, 영장 전담 판사죠. 네. 그다음에 강영부 예. 그 판사의 부장판사 네.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 영장 전담을 하는데 이분들 언제 임명됐습니까? 올 2월에 임명됐거든요. 그때 법조계에서 야, 이 국정농단 사태 때 이거 누굽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네. 이거 뭔가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해서 뭐 알박기식으로 임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했었어요.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의 독립성 이걸 주장하려면 이분들 다 지금이라도 긴급하게 인사 조치해야 돼요. 아니 그걸 하면서 흔들지 마라. 네. 그때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임명을 하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마라. 아니 오민석, 권순호, 강영부, 그다음 신광열 이 사람들 대한민국 사법시계 전체예요? 술병이 다 깨네.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네.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 3명이 이제 로테이션 되지 네. 않습니까? 이제 뭐 지난번에 그렇죠. 이제 했던 사람들 갖고 새로 3명이 온 건데 이거보다 또 더 놀라운 것도 있잖아요. 뭐냐면은 구속 적부심에 의한 석방이 아니 그거 얘기하는 가장 김명수 병이야. 판사가. 초유적인 얘기, 네. 초유의 얘기라는 걸 그러니까요. 법조인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그래서 김문수 꼴라고 지금 싶나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친홍파 사이에서도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도저히 가는 못- 길과 착같이 하고 싶은가 그거를. 도저히 못 말리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년 신용사는 있어요? 몇 명 있죠. 몇 많이 안 되는 거 제가 확인한 건 한 명인데 어쨌든 예 지금 어찌됐든 내년 선거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좀 모여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당대표가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 예? 그 희생과 헌신을 해야지 이렇게 너무 편한 데만 찾아가는 거 아니냐. 부산이나 수도권 차라리 본인 이제 동대문 했었잖아요. 4부의 보수의 품격 정도원 정태근 의원 시간에 네. 이 주자가 없는데 이거 좀 물어봐야 되겠어. 아니 이거 물어보셔야죠. 너무 궁금해. 심리가 네. 분석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한다라는 얘기가 당 내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대구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험지로 가야 된다, 최소한. 광주? 그럼- 예? 아니, 광주 좀 어려우니까 부산 수도권. 특히 이제 지금 민병두 의원 동대문이잖아요. 동대문이었죠, 원래. 네, 원래 동대문에서 저기 그 떨어진 삼선을 거잖아요. 했잖아요. 네, 그리고 떨어지고 이제 경남지사 간 거였는데 차라리 거기를 가라. 어차피 민병두 의원 지금 내년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차라리 탈환을 해라? 거기를 가라. 이게 뭐냐. 너무 민망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가 당 내에서 마구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센 얘기를 지금 했죠. 홍 대표는 지방선거 뭐 보수를 살린다 이런 생각은 없다. 없는 것 같다. 그게 한 번 더. 그렇죠. 어떻게든지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볼까. 이거 하다가 결국은 대구의 샌문을 찾은 거 아니냐. 아, 예, 얄팍한 샌문 정치 그만하고 당당하게 정면 승부해라. 근데 이렇게 요거는 그 샘문은 특이하게 새로 나온 거네. 아니요. 친문, 비문, 반문 있어도 정면으로 깨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김동진 부장판사와 관련해서 뭐 아니 판사가 판결로 얘기하지 왜 페이스북에다가 개인을 의견을 올리고 그러냐 이 자체가 정치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보수 쪽에서는. 근데 제가 무슨 김동진 판사를 편들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원세훈 재판 때도 문제 제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라고 이제 법원 내부 그 코트란넷에 올려가지고 그때도 논란이 돼가지고 그땐 지록이마 얘기한 사람 아니죠? 그렇죠. 지록이만 얘기한 아, 사람이에요. 그분이었어요? 이분이에요. 오. 그래서 당시에 그 얘기를 하면서 법원에서 징계받았어요. 정직 2개월. 그래요? 예. 네. 그때 근데 뭐냐면 그때 문제 삼았던 게 왜 원세훈에서 국정원법만 위반이냐. 선거법도 당연히 네. 유무죄 다퉈야 된다. 그리고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분이 얘기했었거든요. 네. 결국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맞은 거예요. 맞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정직 무효 소송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쫙쫙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그때 예. 이분에게 징계를 주었던 네. 그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에 블랙리스트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나를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좌익 판사라 그러는데 난 좌익 판사 아니다. 법치주의 입각해서 판단을 해보니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선거법 관련해서 원세훈이 어떻게 됐어요? 또 4년이요. 그러니까요. 3년도 올라가고.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흘려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이런 얘기한다고 우리 똘똘로 좌파 방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헌법 정신에 기초한 방송윤리심사위원회에 기초한 윤리심사위원회 아니 객관적인 얘기 객관적인 합리적인 방송하는 거예요. 아니 김동진 이분이 문제 제기한 걸 갖고 네. 같이 분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내에서 자격이 없어요. 왜 분노 안 해요 두 분은? 지금 굉장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 지금 막 이렇게 온도가 올라오고 있는 거 안 지금 보이시는 화가 나요. 아니, 굉장히 저는 막 되고 저 있어요. 분노 안 했는데 자꾸 분노했다 그러세요. 아니 이런 분노했어요? 거 갖고 그 유시민 그 항소 유서 있잖아요. 조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분노도 모두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법원이 성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상식을 하나의 제도로 만든 게 법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느끼고 공감하는 그런 체제가 법인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뭐 성역이라 이렇게 테두리를 한미라면 쳐버리면. 그럼 우병우는 또 빠져나가네. 만약 이번에 우병우 또 빠져나가면요. 이젠 촛불 들고 그 법원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 세 명이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왕이에요? 자기들이 결정하면 아무도 항의 못하게? 항의 자체를 아니 못하게 대통령이야말로 항의와 네. 비판을 수시로 열고 지금 있는데, 받고 있죠. 열고 네. 있는데. 아니 신강렬 부장판사 네. 물어봐야 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구속 적부심으로 왜 석방했냐? 네. 저는 이제 좀 있으면 대형 사고 터져요. 왜 김관진을 왜 풀었는지 전 네. 다 알거든요. 정말요? 그럼요.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김관진은 살짝 김관진은 사이버 아니에요, 사이버. 사이버 사령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빅 핸스가 있어요, 뒤에. 그럼요. 그리고 남아서 취재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병우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석수를 후진 사람으로 봤거든요. 네. 이석수가 18기, 네. 81학번, 대학교 3년 선배, 네, 18기고 그렇죠, 그렇죠. 우병우 19기인데 네. 이석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았냐면 그 말죽거리 잔혹사 있잖아요. 네. 그 유아 감독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유아 감독이 처음 시작하는 대목에 그 반에 반장이 일어나서 차렷 경례하는데 네. 그 사람 이름이 이석수예요. 실제로 오. 극 중에서 유아 감독이 가장 본받고 싶은 롤 모델이 이석수예요. 동기동창. 창문고. 이건 몰랐네. 창문고. 네. 나만 알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검사들이 네. 말죽거리 잔혹사 다 봤어요. 그래서 이석수 보러 저 갔다고. 말죽거리 잔혹사 재밌게 봤는데 이석수는 예. 기억이 안 나요. 권상우만 봤지. 그러니까.